한국의 친절이요? 그거 다 쇼예요. 진심이라기보단 이미지 관리죠. 프랑스의 한 유명 유튜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밑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맞아. 한국인들은 겉으로만 친절해. 웃으면서 뒤통수 치는 스타일이지. 그들은 기계처럼 프로그래밍된 인사만 할 뿐이야.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이 많다는 말이 오히려 불편하게 들렸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랑스인은 솔직하지만 한국인은 가식적이다. 그런데요. 단 이틀, 단 48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렀을 뿐인데 제 안에 있던 어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했고 곧이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됐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5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참 먼 존재였어요. 지도에서나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뉴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삼성, 현대 같은 기업 이름 정도였죠. 최근 프랑스 유튜브와 언론에서 한국은 가식적 친절, 기계적 매너를 가진 나라라고 계속 강조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프랑스인 특유의 냉소라고 할까요? 지나치게 밝고 환한 친절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파리의 카페 테라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베테랑 승무원 마르크가 코웃음치며 말했죠. 한국, 내가 작년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로봇처럼 인사하던데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친절 같았어. 루이스도 거들었어요. 맞아.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그래. 웃긴 건 모두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인다는 거야. 마치 측정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웃었지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미 다 아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죠.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가식적인 친절이 실제한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러다 지난달 서울 경유 이틀 체류 일정이 떴습니다. 승무원 휴게실에서 일정표를 확인하는데 동료들이 모여들어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죠. 에밀리, 한국의 가짜 친절을 직접 확인하고 와. 정말 그런지 확인해봐야지. 물론이지.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가식적인 나라겠지. 다른 승무원들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 파리 드골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지 직접 보자. 프랑스인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지. 처음부터 인정하긴 싫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거예요. 12시간의 긴 비행 중에 옆자리 승객이 물었죠. 한국 가세요? 밝은 미소를 지닌 중년 신사였습니다. 네, 이틀 체류 예정이에요. 간단히 대답했죠. 그 승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하거든요. 특히 프랑스인들을 좋아해요. 파리에서 왔다고 하면 모두 반겨줄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가식적이라는 거지. 겉으로만 친절하고 우리 프랑스인들은 적어도 솔직하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안 하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뭘 기대해야 할지 상상했어요. 아마도 기계처럼 똑같은 인사를 하는 사람들? 실제 감정은 숨긴 채 형식적으로 웃는 얼굴들. 그게 제가 기대했던 전부였죠.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그땐 전혀 몰랐어요.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인상 한마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12시간 비행으로 수면 부족에 피곤했는데도 눈이 번쩍 떠졌죠. 터미널 건물의 현대적인 디자인부터 깨끗하게 정리된 동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듯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자동 수화물 시스템이 제 짐을 정확히 찾아주었습니다. 그것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요. 옆에서 우리 항공사 기장님이 감탄했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 우리 파리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골 공항에선 항상 수화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곳은 달랐죠. 그리고 처음 본 안내 로봇, 스스로 움직이며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작은 아이가 로봇 앞에서 질문하자 로봇이 친절하게 대답하더군요. 프랑스에서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잠시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본 장면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중년의 여성 승객이 화장실을 나가면서 청소 아주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처음엔 그 여성이 무언가 특별한 도움을 받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저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였던 거죠. 프랑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파리 공항에서 청소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죠.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청소 아주머니의 반응이었어요. 기계적으로 받아넘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밝게 웃으며 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응답하셨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문득 저를 보시더니 같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따뜻함,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동시에 혼란스러움까지. 내가 지금 청소부에게 인사를 했어. 그것도 고개까지 숙이면서 화장실을 나오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행동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마치 이곳의 공기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만난 기장님이 물었죠. 에밀리, 괜찮아? 얼굴색이 좀 달라 보여. 방금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뭔데? 기장님이 궁금해하셨죠. 화장실 청소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제가요.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기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게, 이곳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공항에 도착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우리 예상과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게 다 보여주기식 아닐까?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자 공항 직원이 즉시 달려와 정중히 안내했어요. 여기까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손뼉을 쳤죠. 작은 박수 소리에 저도 모르게 뒤돌아봤어요. 왜 저런 일상적인 일에 박수를? 의아했지만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이 보이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직원이 노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더군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은 태도였어요. 이상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솔직히 다르겠죠. 아마 관리자의 눈길이 사라지는 순간 태도도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승무원들은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에 안내 데스크에서 지도를 받았어요. 직원이 제 이름표를 보더니 에밀리 씨, 파리에서 오셨군요.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해서 놀랐어요. 그리고 왠지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기장님이 제게 물었죠. 어때? 생각했던 것과 달라?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뭔가 달랐어요. 기계적이거나 가식적이란 느낌은 받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야. 기계적인 친절함이라기보단 사람을 위한 진심 어린 배려로 느껴지는데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달랐으니까요.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청소 아주머니와 중년 여성의 자연스러운 인사, 그리고 제 자신도 따라했던 행동. 이게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문화인 것 같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카페 직원이 우리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영어로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줬어요. 커피를 마신 후 계산할 때 우리의 서툰 한국어 인사에 환하게 웃으며 프랑스어도 조금 알아요. 오르부아라고 말하더군요. 작별 인사였죠. 그 순간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울에서의 첫 몇 시간은 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부터 카페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의 태도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나 의무적인 친절함이 아닌 것 같았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으로 느낀 한국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공항버스에 탔어요. 프랑스였다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각자 휴대폰만 볼 텐데 옆자리 승객이 먼저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죠.
영어로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친절한 미소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대답하자 환하게 웃으며 프랑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하더군요. 어설픈 프랑스어로 봉주르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딸이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사진까지 보여주었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선 어디를 방문하실 계획인가요? 그 여성이 물었어요. 제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자 스마트폰을 꺼내 관광지 추천을 해주셨죠. 심지어 지도 앱을 열어 가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한 경우가 파리에선 정말 드물거든요. 버스 기사님도 달랐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짐을 내리는 걸 직접 도와주셨죠.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고맙다고 하자 당연한 일인데요. 무거워 보였어요 라고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도움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듯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체크인을 위해 카운터에 섰는데 직원이 저를 보더니 봉주르, 에밀리 씨라고 프랑스어로 맞이했죠.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는지, 어떻게 제 국적을 알았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놀라서 물었더니 직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미리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프랑스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프랑스 문화를 존중하니까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단순한 서비스 매뉴얼의 일부일까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방으로 안내해주는 직원도 프랑스에 대해 물었고 제 대답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더군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과 다른데 프랑스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전혀 달라. 겨우 몇 시간 만에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첩을 꺼내 처음 느낀 인상을 적었죠. 사람들 눈빛이 따뜻하다. 억지로 하는 친절함이 아닌 것 같은데 정성이 느껴진다. 마치 진심으로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아직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어쩌면 관광객이니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걸까?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호텔 밖으로 나가면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떨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내일은 호텔 밖으로 나가 진짜 서울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가식적인 친절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서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직원이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직 낯설었지만 어쩐지 그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편의점 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의 작은 상점과는 차원이 달랐죠. 도시락 코너에서 음식을 고르는데 직원이 다가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추천해 주었어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료수를 고르는데 문득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씨, 안녕하세요. 놀라서 돌아보니 아까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직원이었죠. 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저녁 식사하러 오셨군요. 그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계산대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보며 봉주르 에밀리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요. 당황스러워하는 제 표정을 보고 호텔 직원이 설명했어요. 방금 직원분께 당신이 프랑스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특별히 친절하거든요. 그때 제 옆 통로에서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과자를 고르다가 실수로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저는 무심코 몸을 숙여 그 과자들을 주워서 제자리에 올려놓았죠.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법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학생이 갑자기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왜 고마워해요? 그냥 주운 것뿐인데. 그 학생이 순수한 눈빛으로 답했죠. 작은 일이라도 타인을 위한 행동은 감사한 일이니까요.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말투가 어른스러워서 놀랐어요. 한국의 10대들은 다 이런 건가? 프랑스의 또래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파리였다면 아마 그냥 지나갔을 상황이에요. 고마움을 표현하더라도 기껏해야 가벼운 멋이 한마디겠죠. 하지만 이 학생은 마치 제가 큰 도움을 준 것처럼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요. 계산을 하고 편의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행동할까?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를 위한 예절일까? 호텔로 돌아가던 중 무심코 제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몇 발자국 걷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제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호흡이 가빠 보였어요. 지갑을 건네받으며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가 당연한 건데요. 뭘요라며 웃더군요. 그리고 인사도 없이 뛰어가 버렸어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듯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식일까? 아니면 문화의 차이일까?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리셉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친절한가요? 그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특별히 친절하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문화예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말한 가식적인 친절. 그건 그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가 아닐까. 점점 제 마음속 편견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서울 구경을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첫인상부터 놀라웠죠. 파리 메트로보다 훨씬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역사의 디자인, 안내 시스템, 승객들의 질서,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청년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장면이었죠. 파리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인상적이었어요. 양보받은 노인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며 작은 인사를 하더군요. 마치 고맙다는 뜻처럼요. 직접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건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남의 일에 왜 끼어들지?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말없이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내릴 때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는 모습, 핸드폰 통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든 승객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에서 임산부가 탔는데 즉시 여러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임산부는 부끄러워하며 한 자리를 선택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앉았죠.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안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제 무거운 캐리어 때문에 애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환승역에서 계단 앞에 서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교복 입은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다가와 도와드릴게요라며 제 캐리어를 들어줬어요. 놀라서 괜찮아요. 무거워요라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같이 들어드릴게요라고만 말하고 제 캐리어를 계단 위까지 들어줬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려가 버렸어요. 감사 인사를 할 틈도 없었죠. 보상을 바라는 기색도 없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라 문화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몸에 밴 거야. 다른 승객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낯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친절한가요? 그 승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친절이라기보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대학생 같은 청년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주문을 도와준 후에도 자리에 앉아 서울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었죠. 30분 넘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는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며 떠났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며 관찰한 결과 프랑스 언론이 말하는 가식적 친절이란 표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점점 느껴졌죠. 그들은 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적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연기가 아니라 일상에 녹아든 습관 같아. 그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 이건 그들의 본성이야.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배가 고팠어요.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유명한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왔으니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하철에서 보고 느낀 따뜻함이 음식 문화에서도 이어질지 궁금했어요. 유명하다는 삼겹살 집으로 들어갔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위생적인 환경, 자동으로 바뀌는 불판, 그리고 세심한 서비스까지 프랑스 식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직원들이 큰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죠.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파리 식당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손님에게 같은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며 이게 한국의 환대 문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테이블에 앉자 직원이 앞치마를 가져와 제게 둘러주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옆 테이블을 보니 모두 앞치마를 하고 있더군요. 결국 받아들였는데 이게 옷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하는 배려라는 걸 알게 됐죠. 프랑스 식당에선 상상도 못할 서비스예요. 메뉴를 보는데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 방문하셨나요? 삼겹살은 이렇게 구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죠. 파리였다면 손님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을 텐데요. 우리는 항상 손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직원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단순한 서비스 매뉴얼이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철학 같았어요. 고기를 구우며 어떻게 먹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와 상추에 고기를 싸서 건네주었어요. 처음이시죠? 이렇게 드셔보세요. 쌈장을 조금 바르고 마늘도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역시 한국 삼겹살이 최고죠. 라고 말했어요. 그 자부심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여러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며 많이 드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맛있어요라고 하자 너무 기뻐하시더군요. 심지어 서비스로 계란찜까지 주셨어요. 외국 손님이 한국어로 말해주시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요.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옆 테이블의 한국인 가족들, 아이에게 고기를 정성스레 싸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주문한 김치찌개를 조금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도 맛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문화가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웃 테이블의 어르신이 제게 소주 한 잔을 따라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런 따뜻함을 보여주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술잔을 건네받으며 문화적 거리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식당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정성 가득한 식탁에 초대받은 느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는 그 따뜻함이 진심으로 느껴졌죠.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며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인에게 친절한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글쎄요. 그냥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정이라고 하는데 사람 간의 따뜻한 마음이요. 손님은 가족처럼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프랑스에선 낯선 이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여기선 다른 것 같아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직원이 작은 요구르트를 서비스로 주었어요. 소화에 좋아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며 건네는 미소가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죠. 이게 가식이라면 정말 훌륭한 연기야. 하지만 이건 절대로 연기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야. 식당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의 친절함은 어떤 의무감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같아. 프랑스 언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호텔로 걸어가는 길, 마음속에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음식 문화를 통해 그들의 정신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어요. 마지막 날, 전통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명동에서 광장시장으로 향했죠. 활기찬 분위기,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컬러풀한 물건들과 맛있는 음식에 눈이 즐거웠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한 가게에서 기념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영어를 못하셔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옆 가게 젊은 여성이 통역을 도와주었죠. 심지어 제가 원하는 물건을 찾는 것까지 도와주시더군요. 그것도 자기 가게 물건도 아닌데 말이에요.
활기찬 분위기에 빠져 이곳저곳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앞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무거운 손수레를 끌다가 넘어지셨던 거예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과 청년이 즉시 뛰어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죠. 아무 망설임 없이 마치 당연한 듯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청년이 할머니에게 물었죠.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고 함께 걸어갔어요. 심지어 그 고등학생들도 짐의 일부를 들고 함께 가더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마치 일상적인 광경인 것처럼요. 누구도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거나 SNS에 올릴 만한 착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분위기였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진짜다. 가식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야.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야. 시장에서 나와 근처 찻집에 들렀어요. 전통차를 주문했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차를 내려주시며 차 마시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제 서툰 한국어에 웃으시며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분명 서툴렀는데도 말이죠. 차를 마시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프랑스에서 들었던 가식적 친절이란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그게 바로 한국이었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호텔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는데 알고리즘이 프랑스 유튜버의 한국 비하 영상을 추천했죠.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역시나 내용이 너무 편파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은 모두 표면적인 것, 그들의 문화는 이중적이다. 유튜버가 자신감 있게 말하더군요. 예전엔 공감했을 내용인데 이틀간의 경험 후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편협한 시선일 뿐이었죠. 댓글을 읽다가 한국인이 남긴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진심을 믿어요. 처음엔 오해해도 결국 마음이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직접 경험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메모장을 꺼내 적었죠. 연기가 아니라 여긴 삶이 따뜻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첫날 만났던 직원이 여전히 있더군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떠셨어요? 서울 구경 재밌게 하셨나요? 놀라서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웃으며 물론이죠. 프랑스에서 오신 손님인데요 라고 답하더군요. 이런 작은 기억조차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출국 날이 되어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첫날 만났던 청소 아주머니와 재회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아, 프랑스에서 오신 분.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프랑스 항공사 유니폼이 예뻐서요. 기억에 남았어요 라고 답하셨죠. 사소한 만남조차 기억해주는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 진심으로 대답했죠.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친절하죠.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따뜻한 인사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틀 만에 제 인생관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기념품을 고르다가 감사라는 한글이 적힌 열쇠고리를 발견했어요. 그걸 사면서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틀 동안 이 나라에서 받은 진심 어린 배려와 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계산대 직원이 물었죠. 한국어 배우고 계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감사라는 말은 꼭 기억하고 싶어요. 이틀 동안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 대답에 직원도 미소 지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국인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린 아이가 제게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나무라기보다 오히려 격려하더군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부모님이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인사해 주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이곳은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곳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동료 승무원이 물었죠. 어땠어? 한국, 정말 가식적이었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아니었어. 이곳은 나를 흔든 곳이야. 배려는 위선이 아니라 여기에선 그냥 숨 쉬듯 자연스럽더라. 정말 우리가 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동료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맞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한 거야. 한국인들에게 친절은 쇼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야.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하더라고.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져 갔어요. 그때 깨달았죠.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제게 소중한 배움의 장소였다는 거요. 이틀간 받은 따뜻함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가식이 아닌 진심이었고 그들의 배려는 의무가 아닌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모든 동료들에게 꼭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언론이 한국을 위선이라 했지만 저는 여기서 진심을 배웠다고요.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문화, 그게 바로 한국 문화라고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 이 따뜻함을 가족과 함께 느끼고 싶어.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이 따뜻한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요. 한국은 짧은 경유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곳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 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닌 진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 있구나. 그곳의 이름은 한국이야.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